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오늘도 HTML과 CSS 좀 다뤄볼 겁니다. 오늘은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div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녀석한테 너비는 400, 높이는 200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 정도로 줘서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을 잘 보시면은 얘는 끝이 어떤가요? 이 꼭지점이 뾰족하죠? 완전히 각이 져 있죠? 우리가 실제로 웹상에서 이러한 네모 모양의 뭐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기능들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각져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각져 있지 않고 여기만 봐도 지금 이 네모는 모서리가 좀 둥글게 깎여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각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쓰면 되겠지만 이게 둥글게 깎인 느낌이 필요하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배우는 개념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해볼 거는 이제 그 사각형의 꼭지점을 둥글게 깎아내는 그런 스타일 속성 중에 하나인데 보더 레디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한테 제가 50픽셀 정도를 한번 주어 볼게요. 그랬더니 얘네가 사이드가 다 둥글게 깎였어요. 지금 하나만 줬을 때 네 군데가 다 깎인 걸 보면 얘도 우리가 어제 배웠던 마진 패딩과 유사하게 따로따로 컨트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얘는 보더 레디우스 탑, 바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레디우스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는 20픽셀 한번 줘볼게요. 자, 두 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꼭지점들은 50픽셀 유지를 하고 있고 어떤 꼭지점들은 좀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고 네 가지를 다 따로따로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예시로 100픽셀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0은 너무 많구나. 50으로 가져, 50. 자, 지금 원래라면은 꼭지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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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얼추 이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들의 선을 다 그어보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선이 존재를 했겠죠? 정확하게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얼추 보는 겁니다. 얼추.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꼭지점이 각이 져 있다가 우리가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더니 이제 끝이 둥글게 깎인 상태인데, 우리가 픽셀을 50픽셀을 줬단 말이에요. 현재 그 50픽셀만큼이 적용된 부분이 이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이제 50이에요. 50. 우리가 부여한 픽셀만큼 꼭지점으로부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100픽셀을 줬다면 이거의 2배인 한 이 정도까지는 파고 들어왔겠죠? 얼추? 지금 얘가 높이가 200이니까 한 이 정도까지 왔을 겁니다. 자, 우리가 부여한 픽셀만큼 꼭지점을 이동시킨다의 개념, 보더 레디우스. 자, 그리고 한쪽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꼭지점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이쪽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픽셀만큼 꼭지점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이동한 꼭지점 두 개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보더 레디우스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 곡선의 곡 크기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기능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아요. 꼭지점이 이동한 상태에서 두 개의 꼭지점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게 보더 레디우스입니다. 이게 일단 보더 레디우스의 첫 번째 개념인데, 자, 제가 아까 전에 20픽셀을 하나 더 주니까 어디가 바뀌어요?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가 바뀌었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마진이랑 패딩에서는 순서가 어땠죠? 두 개를 쓰면 상하, 그 다음에 좌우가 세트였어요. 그렇죠? 패딩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어디가 세트인 거예요?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이 세트인 거고요.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이 세트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진 패딩에서 이렇게 세트였던 것과 이게 지금 다를 게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다를 게 없냐면 마진과 패딩은 상단부, 하단부, 좌측부, 우측부에 대한 여백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꼭지점을 가지고 깎아내는 거죠. 근데 꼭지점이 상단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던 이 모양이 약간 왼쪽으로 살짝 반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든 마진이든 패딩이든 상하 좌우든 아니면 뭐 대각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는 왼쪽 상단 기준이에요. 이거를 또 이 상황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위쪽 기준인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두 개를 더 적어요. 만약에 100, 여긴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를 다 적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예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50은 왼쪽 상단, 20은 우측 상단, 100은 우측 하단, 30은 왼쪽 하단이 되겠죠. 우리가 어제 상, 우, 하, 좌의 순서 이거 시계 방향으로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출발은 위쪽부터였고 이 대각선이 됐지만 결국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50, 여기가 20, 여기가 100, 여기가 30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보더 레디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사실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지금은 가로가 너비가 400이고요. 세로가 200이에요. 그죠? 400과 200. 근데 우리가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왼쪽 상단은 그냥 두고요. 여기도 그냥 두고 맞아, 여기를 건드려야겠다. 자, 지금 어떤 걸 한 거냐면 첫 번째가 50픽셀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20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100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꼭지점에서 200만큼 내려가야 되고 여기서는 꼭지점에서 100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300이죠. 근데 우리 높이 얼마라고요? 200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컨텐츠의 높이보다도 더 큰 크기를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명령을 한 거네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 동작을 한 거냐면 이건 올바르게 된 걸까요? 이건 안 된 거죠.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200을 내려가고 얘는 100이 올라오다가 얘네들이 충돌하겠죠.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충돌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야, 난 내려가야 돼. 야,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양보를 완전히 하지 못하고 한쪽이 무조건 이기는 개념이 아니고 둘이 싸우다가 어느 적정 지점에서 뭉개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 이 곡이 원래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정도로 둥그러져야 돼요. 근데 여기가 커지면 약간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뭉개졌죠, 아래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보다 더 큰 레디우스 속성값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주어볼게요. 200픽셀을 부여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러면은 왼쪽 상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0이니까 레디우스를 안 주겠다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지금 왼쪽 상단 녀석은 200이 들어갔으니까 200만큼 꺾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꼭지점으로부터 200이 내려왔죠. 문제없이 내려왔어요.
그다음 꼭지점으로부터 200 이동을 했죠. 자, 그리고 연결을 했어요. 부드럽게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 이상 각이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럼 제가 반대로 여기에 있는 값을 200으로 또 만들면 얘는 어떤 모양이 생겨요? 자, 우측 상단의 값을 200을 넣으면 얘는 이제 반원이 되겠죠. 만약에 이 반원을 뒤집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준다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이제 보더 레디우스를 사용해서 사각형을 사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원을 보여드렸는데 그냥 진짜 정원도 가능합니다. 대신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어야 되겠죠. 그러고서 200 가지고 한다면 얘는 정원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진짜 완벽한 정원이 맞을까요? 지금 이 상태는? 맞거든요. 완벽한 정원이 맞아요. 근데 이 정원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저는 지금 가로 400, 높이 400이니까 200 가지고 레디우스를 줬는데 이 방식이 과연 진짜 정원을 만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식이 맞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너비 높이가 수정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정원일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럼 너비 높이가 수정이 되어도 정원을 유지하려면 어때야 돼요? 퍼센트를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200이라고 하는 값은 너비의 절반, 높이의 절반. 우리가 레디우스에 적은 이 픽셀이 너비 높이의 절반 수치를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퍼센트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실제로 크기가 바뀔지언정 원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내가 원을 그리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퍼센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50%를. 이 퍼센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70%, 80% 이렇게 주면 얘는 변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여기서가 다 균일하게 서로 밀고 있고 균일하게 밀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면서 뭉개져야 정상인데 얘는 그 충돌난 시점에서 더 이상 뭉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다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사실 50%가 가장 정확한 얘기니까 우리가 그 이상의 수치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타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완벽한 타원 이런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로가 길어지면 돼요. 8, 100을 하려고 그랬는데 8이 됐네요. 이런 타원이죠. 얘도 퍼센트를 쓰면 됩니다. 굳이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할 필요 없이 50%를 주게 되면 직사각형에서 모두가 절반으로 쪼그라들면 타원이 되는 거니까 이 타원을 세로로 바꾸고 싶다면 가로가 세로보다 짧아지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겠죠? 이런 게 이제 보더 레디우스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버튼들, 우리가 이런 눌렀을 때 기능이 존재하는 버튼들을 만들 때 약간 너무 각져 있는 것보다는 둥글게 깎아놓는 게 좀 더 디자인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원을 만들어서 쓰고 싶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나 떠올려 보자면은 어떤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된 글 밑에다가 댓글 같은 거를 달게요. 댓글 작성자의 정보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프로필 같은 거 나오고 이 사람의 닉네임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경우 있죠. 이런 프로필 이거 동그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를 담기 위한 동그란 공간. 그 공간을 이런 식으로 보더 레디우스를 깎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쓸 때.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보더 레디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면에다가 원을 그려낼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원을 만들어내는 거지 애초에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 개념. 그리고 또 다른 거 이어서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섹션 안에 div 안에 그리고 네, 이렇게 하죠. 자, 지금 섹션 안에 안녕이라는 텍스트 그리고 div라는 자식들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 div들은 각각 하세요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화면에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녀석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자, 저는 지금 누구한테 뭘 줬어요? 스타일 속성을 누구한테 뭘 줬죠? 섹션한테 폰트 사이즈를 줬죠. 그러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의 크기가 4REM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이 REM 따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 REM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단위 정도고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몇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냥 완벽하게 배의 개념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4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폰트 사이즈는 지금 섹션한테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몇 글자예요 지금?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 자, div 글자예요? 글자인가요 이거? 인라인 블록으로 안 줬으면 얘 기본 디스플레이 블록인데 블록은 글자가 아니죠. 그러면 애초에 이 div들은 글자가 아니겠네요. 그쵸? 안녕 글자인가요? 얘는 글자가 맞죠? 그냥 텍스트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안녕뿐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코드가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나 줄바꿈을 가독성을 위해서 했을 때 이렇게 줄을 바꾸잖아요. 자, HTML 태그 안쪽에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작성을 했을 때 띄어쓰기 여러 번 혹은 줄바꿈 엔터 이것들은 뭘로 인식돼요? 한 칸의 공백으로 인식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적은 이만큼의 줄 바꿈도 한 칸의 공백이에요. 그래서 사실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를 진짜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진짜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다른 개념을 배우면서 좀 터득을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공백들 빼고 순수하게 그냥 텍스트만 보자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건 안녕밖에 없죠. div들은 글자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섹션이 가진 글자의 크기를 바꿨는데 왜 얘네들 같이 바뀌었어요? 이거 배워볼 겁니다 오늘. 하세요라고 하는 애들은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섹션은 안녕 글자 2글자 그리고 div라는 자식이 총 3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세요라고 하는 녀석들까지도 폰트 사이즈가 커진 이유. 자, 이 이유는 상속 때문입니다. 상속.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CSS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이 스타일 속성은 상속 여부가 yes입니다. yes. 상속을 하느냐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섹션이라는 녀석이 가진 글자한테 폰트 사이즈를 줬는데 사실상은 div라는 녀석들한테도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야만 얘네가 적용되는 개념이 맞는데 얘가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상속 여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게 상속을 받지 않겠다. 이네릿이라고 하는 이 값이 상속이란 뜻이에요. 이네릿.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개성을 부리겠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값이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데 상속이 되다라는 것. 얘는 기본적으로 상속을 허용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폰트 사이즈 말고도 상속을 하는 녀석이 이미 또 있어요. 자, 컬러.
저는 섹션의 글자한테 글자색을 컬러를 레드라고 줬는데 하세요들이 같이 다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컬러도 상속 여부가 yes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다른 글자색을 준다면 얘는 바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색이 아니라 상속을 준다면 얘는 따라갑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을 물려받아서 나도 그렇게 적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중에서 상속 여부가 yes인 애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아닌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썼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티가 잘 안 나니까 보더 가지고 해볼까요? 보더 가지고 한 3픽셀 솔리드 골드 이렇게 줘볼게요. 자, 이 노란 색깔 보더 외곽선은 누구의 외곽선이에요? 섹션 영역의 외곽선이죠? 그럼 보더는 지금 상속을 하고 있나요? 보더가 상속이 된 거라면 div들도 외곽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보더라고 해가지고 아까 상속의 값이 이네릿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네릿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물려받아요.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걸 안 써줬을 때는 물려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 보더라는 녀석은 기본 상속 여부가 불가능이다 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개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물려받는 것.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상속은 왜 필요할까요? 상속이라고 하는 이 이네릿이라는 개념은 왜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필요해서 존재하는 기능이에요.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자, 우리가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섹션에 있는 글자한테 4REM을 주고 싶어. 근데 하세요들, div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4REM 말고 2REM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상속은 불편한 거죠. 안 좋은 거죠. 없었으면 애초에 얘 따로 우리가 줘버리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상속 때문에 얘를 줘버리면 다 커지니까 얘를 따로 가서 우리가 또 컨트롤 해야 되네. 자, 지금 제가 말한 거에는 모순이 있어요. 상속이 없었으면은 이 하세요들은 어차피 기본 크기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2REM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차피 가서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상속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섹션한테 4REM을 줬더니 얘네들도 4REM이 됐어요. 그러면 나 이거 2REM으로 쓰고 싶은데 그래도 결국 가서 써줘야죠. 지금 두 경우가 어차피 와서 스타일 특성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쓰고 싶었던 안 쓰고 싶었던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여기를 찾아가서 적어줘야 돼요. 그럼 사실상 불편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상속이라는 게.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한테 4REM을 줄 건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글자 말고 얘네들도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속이란 개념이 없으면 우린 무조건 가서 추가해야 돼요. 그쵸? 상속이라는 개념은 사용자의 편의를,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우리가 컬러 같은 것만 봐도요. 이제 여기다가 레드를 부여했을 때 나 하세요들은 이 레드 컬러를 쓰고 싶지 않은데 가서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전체를 다 빨간색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전체를 다 찾아가서 레드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속이 가능한 스타일 속성들 몇 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섹션의 폰트 사이즈와 컬러 얘네들은 둘 다 상속 여부가 yes다 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폰트 웨이트, 볼드 이런 거 얘도 상속 여부가 yes예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상속 여부가 yes입니다.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이런 것도 상속 여부는 yes예요.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에서는 이런 느낌? 이거 말고 이제 뭐 폰트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기본 상속 여부가 yes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 표현을 상속 여부가 하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이 스타일 속성들은요 태그에 따라 디스플레이 div나 섹션 같은 내비 같은 애들 기본 디스플레이 뭐라고요? 블럭이죠. 디스플레이는 스타일 속성이죠. 그럼 블럭은 값이죠. 그래서 div 섹션 내비 같은 태그들의 디스플레이의 기본 값이 블럭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랑 상속 여부가 yes인 거랑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속이 기본값이다.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기본값,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기본값과 상속 여부, 이네리티드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은 따로 분리를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텍스트 얼라인이 있죠. 얘는 기본값은 left예요. 문서가 왼쪽 기준이면 left고요. 문서가 오른쪽 기준이면 right예요. 기본값이. 근데 상속 여부가 yes라서 상속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W3 스쿨즈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우리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컬러 같은 거 한번 쳐서 볼게요. 컬러.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CSS 안에서 셀렉터 말고 클래스 여기에는 딱히 안 나오는군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센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텍스트 온라인인지 텍스트 온라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CSS에서 이 속성에 대한 이런 설정 정리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 보면은 여기 디폴트 밸류가 따로 있고요. 이네리티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서들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속성을 쓸 때 얘가 지금 상속 여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직접 사용해보고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컬러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나오면 있을 것 같은데 컬러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아니지. 여기 있긴 있어요. 번역을 해줘. 번역이 안 되는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나 기본 값이나 우리가 상속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나오니까요. 이 W3 스쿨즈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많이 찾아보시면 좋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보면은 얘는 이제 태그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상속은 아니오고요. 기본값은 인라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태그에 따라서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또 다른 거니까 여기에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타일 속성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사이트 들어와서 좀 찾아보고 하는 것도 좋다. 근데 사실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 상속이 되나 안 되나를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텍스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 안에서 내가 어떤 값들을 쓸 수 있는지 지금 레프트, 라이트, 센터는 알겠는데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그럼 저런 사이트 가서 찾아보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쓸 수 있는 값들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상속의 개념까지 우리 지금 해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A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해놓고 A 태그한테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서 잘 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자, 저는 A 태그를 사용했죠. A 태그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놨는데 얘는 왜 글자 색이 파랗고 밑줄이 그어져 있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포인터가 바뀌죠? 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애예요. 외가 없어요. 우리가 A 태그에 뭔가를 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A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면 알아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왜는 뭐냐면 왜 A 태그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냈을까 최초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A 태그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A 태그의 역할이 뭐예요? 어딘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는 클릭할 수 있는 요소겠죠. 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컴퓨터라는 게 많이 엄청나게 상용화가 됐고 대중화가 됐고 요즘에는 컴퓨터 없는 집이 없죠. 컴퓨터는 거의 그 삶의 필수품이 된 정도가 그 정도로 상용화가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하나 띄워놓고 봤을 때 저 A 태그처럼 이렇게 뭔가 파랗고 밑줄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어도 어떤 게 버튼이고 어떤 게 글자고 판단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써봤으니까. 익숙하니까. 실제로 버튼이에요? 버튼이죠. 버튼이에요? 글자이면서 버튼이죠. 우린 이걸 눌러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순수한 글자 같은 거 없을까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누를 수 있구나. 거의 대부분이 다 버튼이긴 한데 여기엔 또 그게 없네. 심지어 이것도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버튼이 아니죠? 우리는 근데 이거를 크게 고민을 안 해도 얼추 알아요. 이게 그냥 버튼이고 얘네 눌렀을 때 어떠한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만큼 웹이라는 이 환경이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자, 이 A 태그라는 거 HTML이에요. HTML과 CSS 이 녀석들이 최초에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는 사람들한테 컴퓨터라는 것과 인터넷이라는 거, 웹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네이버라고 하는 이 포털 사이트의 초창기 모습은 이랬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A 태그가 덕지덕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왜?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이거 파란색으로 누르세요라고 표시를 안 해놓으면 사용자들이 이걸 누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만큼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써있는 글자랑은 달라. 그냥 이렇게 div로 써있는 글자처럼 그냥 네가 읽으라고 눈으로 보라고 써놓은 글자가 아니라 이 녀석들은 눌렀을 때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게 내가 링크를 걸어놓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눌러서 사용을 해 라고 대놓고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div는 없잖아요. 얘한테 뭐 href라는 속성을 쓴다고 눌러줘요? 안 눌러줘요. 이거 안 됩니다. A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HTML 태그들이 뭐 div나 섹션이나 랩이나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가 블록인 것처럼 A 태그한테는 컬러가 블루로 들어가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속성으로 스타일 속성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거다. 왜? 사용자들한테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면 지금 이런 사이트 본다 그러면 촌스럽죠? 안 이쁘죠? 별로 썩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맨날 네이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전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실제로 만들어내면 화면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디자인은 깔끔하고 보기 좋고 이뻐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런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파란색 글자와 밑줄은 좀 없애줘야겠죠? 하다못해 밑줄이 생겨도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생기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애초에 들어가 있는 건 안 이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클릭하고 나면 보라색으로 바뀌잖아요.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스타일 속성을 우리가 뺄 거예요.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타일 속성 중에서 튀는 것들을 제거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멀라이즈가 있고요. 하나가 리셋이 있어요. 네, 좀 정밀하게 써보자면 CSS 노멀라이즈와 CSS 리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의 의미는 사실 조금 달라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둘 다 비슷한 일을 하는 건 맞으니까. 개념은 이렇습니다. 튀는 것들을 제거를 할 거예요. A 태그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눌렀을 때 보라색 변하는 거 바꿀 거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파란색 글자인 거 바꿀 거고, 그다음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뺄 거예요. 그것만 빼면 사실 얘랑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컬러 해서 일단은 블랙으로 가보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논 해서 밑줄을 없앨 겁니다. 그럼 이제 div랑 동일해졌죠? 클릭할 수 있는 요소인 마우스 포인터 바뀌는 거는 살려놓을 겁니다.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클릭을 해도 이제 색깔이 변하지 않고요. 블랙으로 고정이 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디자인을 뺄 것이다. 자, 근데 제가 지금 한 거, 이 작업은 둘 중에 뭘까요? 제가 지금 한 거, 이 작업은 둘 중에 사실상 제가 한 건 리셋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속성을 다 빼버린 거. 원래는 리셋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그냥 노멀라이즈라고 할 거예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노멀라이즈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정도는 몇 가지 살려놓고 그 외의 것들을 빼는 게 노멀라이즈고요. 리셋은 아예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멀라이즈를 진행한 후에 HTML 태그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만들면 이거를 어떻게 예시를 들어드려야 될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도메인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옛날에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되겠네요. 왜 안 꺼지니? 노멀라이징까지 한 상태로 HTML을 사용해서 태그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만들어내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어요. H태그라는 걸 쓴 거고요. 그리고 뭐 인풋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형태를 남겨놓는 거예요. 아예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노멀라이즈. 리셋은 리셋을 한 상태로 HTML 태그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H 태그들도 그냥 다 사라진 거고요. 뭐 인풋이야 당연히 이런 이런 네모난 모양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기본이 된 겁니다. 기본. 글자 크기도 작아져, 색깔도 다 검고. 이게 리셋이에요. 노멀라이즈랑 리셋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는 리셋에 가깝지만 그냥 표현은 노멀라이즈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A 태그의 노멀라이즈를 해보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A 태그의 노멀라이즈는 컬러를 블랙으로 바꾸지 않아요. 얘는 이네릿으로 바꿉니다. 그래도 결과는 검은색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제 바디 안쪽에 있는 글자들을 제가 레드로 쓰고 싶었어요. 그죠? 레드로 쓰고 싶었는데 얘를 노멀라이즈를 한다라고 해놓고 블랙을 걸어놔 버리면 A 태그는 블랙일 거잖아요. 다 빨간색인데 얘만 블랙이에요. 우리 얘 찾아가서 다시 레드 줘야 되죠. 상속을 활용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이네릿을 주는 거예요. 이게 A 태그의 노멀라이즈나 리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이거 두 가지가 이제 A 태그의 노멀라이즈에 해당을 하는데 노멀라이즈는 절대로 이걸 노멀라이즈를 제외한 다른 스타일 속성을 같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노멀라이즈는 지금 상황이 아니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그냥 CSS 파일의 최상단에 그냥 이렇게 넣어서 고정시켜 놓고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A 태그가 뭐 곳곳에 여러 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사용된 A 태그 중에서 나는 이 녀석만 골라서 이 녀석만 골라서 뭘 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A 태그를 싸잡아 놓고서 노멀라이즈부터 내가 원하는 속성들을 다 부여해 놓은 상태라면 다른 녀석 골라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이제 스타일이 꼬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멀라이즈는 노멀라이즈대로 아예 빼버리고 별도로 분리시켜서 보관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글 같은 거 여러분들 찾아서 좀 보시면은 실제로 노멀라이즈를 할 때 사용하는 리셋 할 때 사용하는 그런 CSS 선택자부터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그냥 하나 보여드리죠. 아까 봤던 게 있으니까. 아까 이 사이트인데 이게 그거예요. HTML부터 컴마 찍어서 선택자를 계속 잊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내가 이렇게 스타일을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선택되어 있는 이만큼들은 다 공통으로 이 녀석들을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같은 게 없으니까 중간에 A 태그는 봤는데 그럼 이렇게 이 스타일 속성을 부여한 상태로 A 태그를 만들어내면 밑줄은 그어져 있겠네요. 이거 한번 가져와서 해볼까요?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걸로 이렇게 그럼 밑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 이네릿 같은 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색깔은 바뀌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저거 아예 파란색인 거 보여드리려면은 이렇게 그럼 이제 파란색이죠. 이건 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A 태그한테는 컬러 이네릿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노멀라이징을 걸어놓고 쓸 것이다. 이게 A 태그의 노멀라이즈다. 상단에 걸어놓고 그 밑에서부터 실질적인 작업 이렇게. 자, 근데 노멀라이즈 하나 더 배울 거거든요. A 태그는 A 태그 이렇게 하고요. 이제 div 가지고서 색깔 한번 입혀놓고 이러고서 볼게요. A 태그를 밑으로 내립시다. 상관은 없지만. 자, 우리가 지금 A 태그 노멀라이즈 배웠고 하나 더 배울 건데 뭘 배울 거냐면 우리는 이만큼의 위아래 간격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여백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 여백은 그러면은 없앨 수가 없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하얀 색깔 부분 있죠? 얘가 화면이에요, 화면.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작성했을 때 보여질 화면인데 이 화면의 이 끝자락 모서리들은 우리가 이 여백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꽉 차 있는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불편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교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도 기본 스타일 속성으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뺄 건데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얘는 바디한테 있는 거예요. 바디가 마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한테 마진 0을 주면 쟤는 사라져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다시 띄우면 띄웠지 바디가 원래로 가지고 있는 저 마진을 살려놓고 작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한테 마진 0을 주는 거 이것도 이제 바디의 노멀라이즈입니다.
불필요한 여백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A 태그의 노멀라이즈와 바디의 노멀라이즈를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것들 중에서 노멀라이즈를 할 때 이거 두 개 말고도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태그는 아직 우리가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들은 다음에 내용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개념은 보더 레디우스 그리고 이네릿이라는 개념 그리고 A 태그와 바디 태그의 노멀라이즈까지 진행을 한 상태인데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